한 분기의 영업이익 100조. 우리나라 어떤 기업도 세운 적 없는 숫자입니다. 바로 석 달 전 삼성이 세운 역대 최대가 57조였어요. 그걸 한 분기 만에 2배 가까이 넘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들 메모리 좋다는 건 아는데 정작 왜 하필 지금 100조가 가능한지 그 구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3개 풉니다. 첫째, 100조가 나오려면 뭐가 맞물려야 하는지. 둘째, 그 조건이 2분기에도 살아있었는지. 셋째, 나오든 안 나오든 지금 들고 가야 하는지. 숫자 맞히기가 아니라 구조를 같이 봅니다. 결과가 아니라 구조를 보면 사이클이 훨씬 길게 보이거든요. 키워드 하나만 던지고 갑니다. 공급 충족률 역대 최저. 이거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삼성이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직접 한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예전 메모리 불황 때 물려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황 뉴스 보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이번에도 곧 꺾이겠지. 근데 이번 사이클은 결이 다릅니다. 오늘의 척추는 이거예요. 100조는 운이 아니라 구조다. D램 낸드 가격 급등하고 HBM 출하 증가가 동시에 터지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사이클이 만든 숫자다. 조건 하나, 100조가 나오려면 뭐가 맞물려야 되나?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가격하고 물량이요. 키움증권 계산을 볼게요. 2분기에 범용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55%, 낸드가 72% 올랐다고 봅니다. 메모리는 라인이 그대로인데 파는 값이 뛰면 그 상승분이 거의 그대로 이익으로 떨어져요. 여기에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LSI 적자 부문까지 흑자로 돌아서면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하나만 98.6조를 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사 100조예요. 이게 감이 오세요? 체감되게 바꿔드릴게요. 1분기에 57조 벌었죠? 2분기에 100조면 한 분기 만에 40조를 더 버는 겁니다. 하루로 나누면 하루에 4천억 원씩 더 버는 셈이에요. 그것도 더 버는 게요, 이런 이익 내버리지 메모리 아니면 안 나옵니다. 다만 솔직하게 이 100조는 시장 평균 컨센서스가 아니에요. 컨센서스는 85조 안팎이고 100조는 키움 같은 곳이 가장 공격적으로 잡은 상단 시나리오입니다. 대다수 증권사는 100조 시대를 2분기가 아니라 3분기로 봐요. 그러니 무조건 100조가 아니라 100조를 넘볼 만큼 구조가 강하다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조건 둘, 그 구조가 2분기에도 살아있었나?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아까 그 키워드가 나옵니다. 삼성이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 주문은 밀려드는데 만들어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객들이 공급 부족을 걱정해서 2027년 물량을 벌써 미리 예약하고 있대요. HBM사는 이미 생산 여력이 완판됐고 하이퍼스케일러들하고 3년에서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도 일부 맺었습니다. 마이크론도 똑같이 공급은 2027년 이후까지 빡빡하다고 했어요. 세계 3등하고 2등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2분기에도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방금 본 D램 55%, 낸드 72% 가격 급등이에요. 이게 바로 시장이 헤드라인 숫자 뒤에서 봐야 할 진짜 그림입니다. 100조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걸 만든 공급 부족이라는 원인이요. 숫자에 흥분하지 말고 구조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이클을 길게 먹는 방법입니다. 근데 안전장치 하나. 물론 이게 영원할 수는 없어요. 통영도 인정하고 갑니다. 키움조차 3분기부터는 메모리 가격 상승률이 한 자릿수로 둔화될 수 있다고 봤어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치고 올라온다는 우려도 있고요. 그러니 매분기 100조가 반복된다고 단정하는 건 무리입니다. 다만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지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고 절대 이익 레벨 자체가 한 단계 올라섰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대응은 이렇게 나뉩니다. 이미 들고 계신 분이라면 이 공급 부족 구조가 살아있는 한 출렁임은 숨고르기로 볼 수 있어요. 새로 보는 분이라면 100조 숫자 자체보다 발표문에서 공급 부족 구조하고 하반기 가이던스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숫자에 흥분하지 말고 구조를 보라는 거예요. 보입에서 던진 100조를 여기서 회수하죠. 세 회사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절대 규모의 챔피언이에요. 복합 포트폴리오에 DS 부문만 98조를 버는 구조라 분기 영업이 절대 액수로는 압도적입니다. 100조 첫 돌파의 주인공 후보죠. SK하이닉스는 수익성의 챔피언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63조, 일부는 70조까지 봐요. 규모는 삼성보다 작지만 영업이익률이 76%대로 마이크론의 80% 신기록에 육박합니다. HBM, 순수혈통의 힘이에요. 마이크론은 기준점입니다. 영업이익률 80.4%라는 신기록을 먼저 세워서 우리 두 회사가 얼마나 잘 나올지 미리 가늠하게 해준 풍향기예요. 자, 그럼 왜 삼성이 절대 규모론 압도적이냐? 삼성은 D램, 낸드, HBM의 파운드리, 스마트폰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호황에
비메모리 흑자 전환까지 얹히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반면 하이니스는 메모리에 집중돼서 수익성에서 빛나고요. 성격이 다른 두 챔피언인 겁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본인 투자 스타일에 달렸어요. 자, 흥분만 시키면 그건 사기죠. 찬물 한 바가지 갑니다. 백조가 나와도 주가는 빠질 수 있어요. 이미 기대가 많이 반영됐으면 재료 소멸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충당금 때문에 헤드라인 숫자가 컨센서스를 밑돌면 순간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발표 전에 백조만 보고 추격 매수하는 건 조심하세요. 상황별로 짧게 평단 낮은 분은 구조 즐기며 보유, 평단 중간인 분은 실적하고 가이던스 확인하고 추가, 평단 높은 분은 분할로 평단 관리, 신규 진입하는 분은 절대 한 방에 넣지 말고 실적 이벤트 전으로 분할하세요. 이런 신호가 켜지면 흐름은 살아있다. 체크포인트 6개입니다. 첫째, 충당금을 걷어낸 본업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넘긴다. 둘째, 발표문에서 하반기 가이던스하고 HBM사 코멘트가 긍정적이다. 셋째, 외국인이 현물에서 순매수로 전환한다. 넷째, 마이크론하고 미국 반도체 지수가 같이 강세다. 다섯째,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다. 여섯째, 실적 후 증권사 목표가 상향이 이어진다. 이 6 중 3 이상 켜지면 구조 유지, 흐름 복귀로 읽어도 됩니다. 디커플링 한 줄, 글로벌 메모리는 강한데 삼성만 약하면 그건 충당금이나 개별 이슈라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반대로 업종 전체가 글로벌을 못 따라가면 한국 수급 문제니까 한 박자 쉬어가세요. 정리합니다. 이번 주는 백조 나오나 마나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에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이 구조가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방향은 위쪽으로 보지만 한 분기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호흡은 길게 가져가세요. 백조 달성 조건하고 체크 포인트를 한 장으로 정리해뒀으니 댓글에 체크리스트 남겨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7월 7일 발표 당일 바로 같이 점검하고요. 판단은 늘 그렇듯 본인